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마석을 잇는 GTX B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인천 지역 3개 역사 등 모두 신설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 B 노선. 지하 20m 이하 대심도 터널로 도심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서울역을 지나 마석까지 약 82.7km를 잇습니다. 송도와 인천시청 부평 등 10개의 정거장은 신설되며 나머지 정거장은 기존역을 개량해 지상에 건설합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B 노선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도, 인천시청, 부평, 강화의, 신도리, 의동,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구입니다. 송도에서 마구까지 신설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때보다 약 2.61km 늘었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를 우회하고 공용지 활용을 극대화해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한 조치입니다. GTX A 노선은 서울역, 그리고 GTX C 노선은 청량역에서 각각 수평 환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착공합니다. 인천시 송도에서부터 남양주시 마석까지를 대상해서 89km가 넘는 연장을 계획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틀에서 나타나는 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이번 설계 단계에서 보다 더 상세한 지방 조사와 수직구 개수를 정하게 됩니다. GTX B 노선이 개통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제물포 고등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한 부지에는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미래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에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린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인천교육복합단지에는 진로교육원, 남부교육지원청, 생태숲, 교육연수원 분원, 상상공유 캠퍼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사업비 54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중구 동인천 지역의 제물포 고등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의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고가 수년간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 부지가 5만 8천 제곱미터로 넓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그 비전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입니다.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토대가 필요한데 그 토대를 이번에 그 교육복합단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민 활용의 어떤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진로교육원을 신설하되 나머지 기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합니다. 교육청은 인천시, 중구청, 제물포고 관계자 등과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지원 사업인 인천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올해부터 5년간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있는 인천 지역 51개 교회 5,054억 원을 투입해 미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원도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참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죠. 사용자 설계, 교육의 목적에 맞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 외에도 이제 교육 전문가 또 행동 또 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설계하고 한편 5개 교육지원청 권역별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남부는 미래 시민교육, 북부는 문화예술교육, 동부는 글로벌 시민교육, 서부는 생태 환경교육, 강화의 평화 역사 교육에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 신도시 담당 직원 600여 명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는데요. 시민사회는 조사 범위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인천에선 계양 테크노밸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에 토지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토지 거래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양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계양구 직원 645명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각 분야에 그와 같은 그 소지의 대가 없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이렇게 우리 각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공사공단 사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되돌아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인천시 조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계양 신도시와 관련해 기초위원회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치권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암 역세권 개발에 대한 투기 우려도 제기됐다며 조사 대상에 검암 역세권을 포함하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은 검암 지역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개발 사업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계양 3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 그리고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찰은 계양 신도시와 검암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계양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검암 역세권 개발 사업도 2018년에 토지 거래가 집중된 것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계양과 검암 역세권 등의 토지를 거래한 500여 명을 내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인천시당은 계양 신도시와 서구 한들지구 등 인천 개발 사업 곳곳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천 경찰의 내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560여 명. 계양 테크노밸리와 검암 역세권 등에서 2015년 이후 토지 거래를 한 사람들입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결정 이전에 이미 2주 전부터 동네 부동산에 집과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 전원과 배우자까지 친인척까지 철저한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계양 신도시와 검암 역세권에 이어 서구 한들지구도 투기 의혹 대상지로 지목됐습니다.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의 전 현직 지방의원들의 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정의당은 인천시당 산하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토지가 투기가 아닌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법을 찾고 투기와 관련한 공익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개발지구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차명거래, 투기대출 적법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방위적인 수사도 필요합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LH 사건은 불평등의 땅에 불공정한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법안들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정이 될 때만이 국민들은 발본세골, 일벌백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단지 말잔치가 아니라 한편 배진교 국회의원은 현재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안은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과 환수가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의안에 부진정 소급과 재산상 이익 발생 시점이 적용돼 3기 신도시 이해충돌 사건을 처벌할 수 있다며
병합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LH가 이번엔 출장비 부정 수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석 달간 조사에서 전체 직원 10명 중 3명이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인천 본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관련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과 가족, 친인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LH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 조사 결과 총 부정수급자는 2,898명, 전체 임직원의 30%에 이릅니다. 이는 3개월간의 출장비 조사 결과로 연간 혹은 누적으로 집계하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근속연수가 5년차 미만인 직원은 무려 1,335명, 전체의 46.1%를 차지했습니다. 범위를 10년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로 올라갑니다. 10년차 이상에서 20년차 미만은 590명, 20년차 이상 30년차 미만은 345명, 30년차 이상은 439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LH 인천 지역 본부의 부정수급자가 496명으로 본사를 포함한 전국 14개 본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 본부 직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본사와 서울 지역 본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LH가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약 4억 9,300만 원. 하지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 909 화물차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입지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부지인 아암물류 2단지가 최적지라고 밝혔는데요. 송도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화물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 용역 결과 아암물류 2단지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6개 후보지를 비교했을 때 입지 여건과 주변 환경,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좀 나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처리 효율 향상이라든지 단지 활성화 측면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 2단지에 화물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주거시설과 인접한 곳에 화물 주차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항만물류 노동자들의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인천시와 연수구가 이번 용역을 진행한 건데 결국 기존 아암물류 2단지가 최적지란 결론이 나온 겁니다. 송도 주민들은 이번 용역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엉터리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원래 여기는 아암물류 2단지가 항만 배후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한 거지. 2006년도 초기 계획에서 변경된 그런 사항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대로 행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이를 중지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화물주차장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지만 주민 반발은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서구에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죠. 1992년에 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인근에는 골재 처리장과 폐기물 처리 업체들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20년 넘게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 4월 마을입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는 조사를 시작했고 2년간의 조사 결과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BTV는 4월 마을에 대해 심층 보도합니다. 먼저 주거 부적합 판정 이후 주민들의 삶은 어떤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4월 마을입니다. 마을 주변에는 골재 처리장과 폐기물 업체 등 각종 공장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4월 마을 인공 공장은 무려 160여 개, 이 가운데 80여 곳은 망간과 철 등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마을 곳곳에 심어놓은 과일 열매는 썩었고 흙먼지에 자석을 갖다 대자 검은 가루들이 바로 달라붙습니다. 4월 마을이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120여 명이 거주하는 4월 마을의 악몽은 수도권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각종 폐기물 업체들이 들어섰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에는 대형 트럭 등이 하루에도 13,000여 대가 다닙니다. 마을 내부 도로에도 소형 트럭 등이 하루 평균 700대가 통행 중입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소음과 지방까지 날아드는 분진으로 주민들은 20년간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마을에서 호흡기 질환과 암 환자가 늘자 결국 주민들은 건강 영양조사를 청원했고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조사 결과 환경부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납과 망간, 니켈 등 대기 중 중금속 농도는 인근 지역보다 많게는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 토양에서도 비소와 카드뮴, 니켈 같은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 122명 가운데 암에 걸린 주민은 15명. 연구진은 전국 대비 암 발생 비율이 높진 않지만 종합적인 조사 결과 주거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 4월 마을이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바뀐 게 없는데요. 여전히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0살인 이종순 씨는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씨의 다리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피부병이 심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입니다. 20년 전부터 다리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피부병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이후 후속 대책을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나 처음 이사 와가지고 저거 배랑 몰랐어. 매립지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우리 처음에 들어와서는 여기 공장이 없고 무슨 산이야 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민들은 여기 몇 집 안 돼. 공장이 많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120가구 살았어요 이 동네가 다. 근데 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 언니 아니야. 다 이 문제로 돌아가셨어. 4월 마을 토박이인 권순복 씨. 권 씨는 6년 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피부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 암 진단까지 받은 겁니다. 권 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때는 내가 한 일주일은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나가는 게 두렵더라고. 바깥에 나가는 게 두렵더라고. 내가 여기 또 나가가지고 또 무슨 병에 또 걸릴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나가고 싶지도 않더라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거 다 색깔을 덮였어. 그 언제 어느 때 어떤 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들 밤이면은 잠을 못 자고 다 불안 상태야. 그러니까 다들 우울증들이 다 온 거야. 이 동네가. 일부 주민들은 피부병 등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불안 증세나 우울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4월 마을 주민들의 우울증 호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4.3배, 불안증은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마을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 공장 들어오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지저분한 얘기고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씨도 안 먹는 얘기니까 그저 단 하나 그저 이주를 시켜주든지
공장에 싹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수도권 매립지에서 1km 떨어진 4월마을. 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우후죽순 들어선 각종 공장까지. 환경부가 주거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4월 말 주민들은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환경부가 조사에 나선 지 5년이 지났지만 이주 대책은 진척이 없습니다.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에 써야 할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고 관계기관 또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서구 4월 마을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내린 결론은 주거 부적합이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이후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줄곧 이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 참사이기 때문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수천억 원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로 2020년까지 4월 마을 주변 4,500개 공장을 이전하든지 55가구 4월 마을을 이전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지난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조건으로 인천시가 반입 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받은 매립지 특별회계는 5,6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경 피해가 심각한 4월 마을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4월 마을에 사용한 특별회계는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도로 재포장 공사, 태양광 발전 설비 등입니다. 반면 환경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지역은 물론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공원 건립, 도로 개설 사업 등 일반 회계로 써야 할 사업에는 수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일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정말 일반 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국가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을 왜 환경 개선 시켜야 될 그런 돈으로 쓰고 있나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이 4월 마을에 이주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이요? 그 공장들 다 내보내려면 이주 시키는 거에 10배, 20배가 들어갑니다. 주거 부적합 판정 이후 이주 대책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개발 계획 청원을 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당장 이주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있다가 또 공무원 바뀌시고 그러면 또 다시 시작. 또 한 1년 있다가 또 바뀌고 또 다시 시작. 거의 지금 5년이 다 돼가는 단계인데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 그러니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5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피해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주민들이 피부병, 암, 가진 병을 다 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을이 살 수 없는 마을. 그래서 무조건 이주만이 살 길이다, 우리 4월 마을은. 4월 마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관계기관들이 피해를 보상해줄 관련법이나 이주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도 이후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에는 하루에 13,000대의 대형 폐기물 차량이 오가고 있고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즉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4월 마을 안으로도 하루에 700여 대의 폐기물 차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는데 온 정치적 여건과 행정력이 동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이주 대책 방안을 검토하다 주민들이 도시개발 계획 청원을 제출해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다시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간담회를 진행하고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청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자연불락 12개소의
이주 대책을 요구를 하시니 최적의 이주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계기가 논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4월 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시와 협의해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철 시의원은 사자 합의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인천 에코랜드 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체 매립지 조성비를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흥도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 토지 매입비 62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은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먼저 반발했고 개시부터 30여 년 가까이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 인데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어. 시정 질문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620억 원을 전용하게 되는데 그건 목적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초부터 상환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그 서구 지역 주민들께서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흥도 자체 매립지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건 별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닫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에코랜드를 조성하는 거니 그것이 전혀 별개의 건이 아니다. 그러니 그 재원을 그걸로 하면 좋겠다 하는. 김희철 의원은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의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2015년 관계기관이 체결한 사자 합의에서 3-2091 일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럽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원순환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박 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그리고 반환경적 정책 등을 강조하며 매립지 사용 종료 이유를 조목조목 강조했습니다. 2,60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그것도 생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70만 명의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유가 2,600만 수도권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왜 인천 시민들이 30년 넘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2영흥대교 실현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철 의원은 토지 매입과 매립지 조성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인근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흥 에코랜드 건설 비용에는 1,193억 원이 필요하고 제2 영흥대교 건설 비용에는 에코랜드 건설 비용의 2배인 2,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하는 그 방식에 참여할 경우 4천억의 예산이 쓰인다는 걸 아마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이 제2 영흥대교를 건설하고 이런 거는 훨씬 더 이득이다. 4천억이라는 그 단순한 공동 매립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만 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2일까지 인천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되는 시정 질문은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NIB 남인천방송, 북인천방송 등 지역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최근 교장 공모제 면접 시험지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잇따른 구설수에 시민사회단체가 인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이뤄진 교장 공모제 과정에서
면접 시험지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유능한 인사를 선출하고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여기다 교육감과 부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에게 1인당 연간 30만 원의 피복비와 개인 휴대전화비 지원 논란까지 더해진 가운데 인천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달라고 편성해준 예산으로 개인 정장을 맞추어 있고 도성훈 교육감 측근이 교장 공모시험 내용을 유출하는 의혹이 있으며 학생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만들면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의원들에게 공청회 진행했다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한 도성훈 교육감의 대북사업 지원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인천 학생들 집에서 온라인 교육하는데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집에서 PC 교육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돈이 남아가지고 무슨 대북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펴요. 교육감이 정치하겠다고 나온 게 뭡니까? 얼마 전 발표한 재물포고 송도 이전을 반대하며 열악한 중동구 원도심 교육 환경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동구에 여자중학교를 세워주시고 재물포고 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당장 철회하시기를 동구 중구 원도심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말 진행된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혹시 동네 골목에 설치된 비상벨이라고 아십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곳곳에 설치된 CCTV와 통합 관제센터를 연결하는 건데요. 동구도 약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비상벨이 고장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송현동의 한 주택가. 누군가 차에서 쓰레기를 내리더니 담벼락 아래에 버리고 사라집니다. 상습적인 불법 투기가 블랙박스에 잡혔지만 차량 번호는 흐릿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무단 투기를 단속한다는 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각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여러 대가 많은데 다른 건 잘 들리는데 지금 선생님이 눌린 거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옆 골목에 설치된 비상벨을 찾아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여기는 아예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주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상황실에서 응대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상황실에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저 CCTV는 아예 버튼을 눌러도 동작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상태라면은 시민의 재산권이나 안전이나 생명을 전혀 보호하거나 보장을 할 수 없는. 동구 관내에는 312개의 비상벨이 설치돼 버튼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 무단투기 단속 등에 활용된다고 적혀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동구는 취재가 시작되자 조치에 나섰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벌이지만 미세먼지 등으로 고장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가 흘러나가서 저희는 한번 다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통화 음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 지금 단말기를 수거해 왔어요. 지금 프리에서 이제 좀 다시 부착을 하려고. 동구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13억 4,800만 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재작년에 5억 원, 작년에 9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거란 기대 때문인데 그만큼 철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인천시가 인천지역 생태가치 발굴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깃대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요. 3월 말에 있을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기대종 무슨 뜻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엔 환경계획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생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리적 이런 특성도 좀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의 기대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대종 최종 후보로 전박이 물범, 또 대청부채, 흰발 농개, 금개구리, 저어새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선정된 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인천에 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풀어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긴 어렵고요. 네. 우선 전문가분들이 대략 이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 포유류, 양서류, 식물, 무척추 동물 이렇게 5개의 분류를 했고 각 분류군마다 한 종에서 3종 정도의 후보를 좀 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천여 명의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조류에서는 저어새가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전 세계 개체수가 한 4,800마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80%가 인천이 고향입니다. 그만큼 인천에서 나고 자란 새들이 저새가 많은데요. 과거에 송도갯벌 매립 반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송도갯벌을 먹이터로 하는 저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폭넓게 이런 교육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포유류에서는 전박이 물범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가 바로 인천 백령도이거든요. 네. 지금 백령도에서는 주민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보호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렸잖아요. 그때 마스코트가 이제 전박이 물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도 캐릭터로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흰발롱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개인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집게발이 희고 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영종도 동측갯벌에서 최초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작년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청부채는 대청도나 백령도라는 특이한 지역에서 또 서식을 하고 있고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계양 강화 지역의 논습지에 또 폭넓게 활동하고 있어서 선정이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후보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말에 인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기대종이 결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보면 선정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을 위한 기초 조사도 계속 병행이 될 거고요. 시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좀 제안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활동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그 종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서식지에서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 보호할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고 보호할 수 있게끔 같이 행동으로 나서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기대종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었죠.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대구를 제치고 우리나라 3대 도시로 성장한 역동적인 도시 인천.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더니 마침내 2020년엔 전년 대비 오히려 인구가 14,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1992년 통계청의 조사 발표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0년 인천 지역의 잠정 합계 출산율은 0.83명, 20년 전 1.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0.64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고용과 주거, 출산, 보육에 따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약 4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난해에는 380호였지만 올해는 1,764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출산부부와 신생아 건강 지원을 위해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지난해 출범했던 우리 인천아빠 육아춘사단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2021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은 5대 분야 147개 과제로 예산은 1조 9,873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5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창업기업, 우수기업의 청년 고용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창업과 주거가 복합된 창업 허브 공간을 조성합니다.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난임 치료 지원 확대, 공보육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합니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시행하는 인천형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인천 지역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간선도로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건데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과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 간선도로에선 시속 50km,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주행하도록 조정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정책 시행 전 도심부 주요도로 198곳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 285곳의 제한속도를 내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3개월 동안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 위반 차량은 모두 12만 3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10% 증가했습니다. 그간 과속 차량에 대해선 계도장을 발부해왔으나 오는 16일부터는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만 원에서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국적으로는 오는 4월 말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인천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한 달 먼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되는 지점과 도로 여건에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선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큽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막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